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쵸? 오늘 영화를 나 떨어졌네. 오늘 내복도 진짜? 챙겨봤어. 영화를 떨어졌어.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추위가 몸에 이게 틈타잖아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와요. 근데 추위가 틈타기 쉬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야. 목, 손목, 발목이에요. 그래서 목, 손목, 발목은 꼭 가리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은 사상체질, 나이 체질에 맞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보면 왜 살찌는지 나와요. 특히 예. 결혼하고 살찌신 분들 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네, 왜냐면 스트레스 아니고 아니요. 그 남자가 먹는 음식을 음식. 내가 싸우지 않기 위해 내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음식 때문에 내가 살찐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해볼게요. 맞아, 우리 시작해. 그렇죠. 사상체질에서 어머니 태음이는 왔네. 태양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태양이는 그럼 반대에 있는 어떤 거? 태음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소음이는 어떤 음식 먹어야겠어요? 소양체 음식, 서로 반대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소양이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소음체 이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태양체 음식이잖아요. 근데 태양의 성질을 띄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상체질 4가지 체질에서 배웠잖아요. 그 체질이 어떤 성질인지가 이 음식에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태음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태음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점점 태음화가 되어버리니까 훨씬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의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자, 그럼 태양체 음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태양체 음식은 누가 먹어야 된대요? 태음인이 먹어야 된대요. 근데 태양체 음식은 태양이 지난번에 어떤 체질이라고 했죠? 밑에가 마르고 위에가 크다. 그쵸? 가슴 위쪽이. 그래서 그럼 추파춥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추파춥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태양인을 봤거든요.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돼서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인의 대부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사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머리가 보통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위가 크잖아요? 그만큼 어떤 성질? 장가지가 없이 위로 쭉쭉 뻗어가는 심리. 맞아요? 어? 나 맞아요? 태양이냐고? 응.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맞아, 밑에가 얇고 위에. 그 정도 얇지 않아요. 태양이는 그 얇으면 훅 불면 넘어질 정도로 얇아요. 그래서 태양이는 오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애들 중에 머리가 크고 어릴 때 나는 좀 늦게 일어났어 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그때는 무거워서 못 저기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태양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인의 두뇌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없어. 근데 나 제가 못 봤어. 정말 보기 드물어요. 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00명을 만나면 1명 있다 소리인데 그 1명도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레벨 정도의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위로 쭉쭉 뻗어가는 진취적이고 소양이 가장 강하다고 했잖아요. 소양이 좀 경솔한 반면 태양은 경솔함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치밀하고 뭔가 되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역량 자체가 이렇게 아우르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태양인이 나타나면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어요. 태양인 한눈에 태양인이다라고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태양인이 장가지 없이 위로 쭉쭉 뻗어가는데 어떤 나무? 잣나무, 대나무, 천마, 은행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자작나무 요런 거.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얼마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가 쭉 올라가고 열매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겠죠? 잣, 천마, 죽순 이런 거. 그리고 기운이 어떻대요? 자주 뭉치는 누구에게? 태음인에게 기운을 쫙 하고 위로 올려주면서 뿜어주니까 이 기운의 그 음기가 발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초순환상이에요. 손발이 막 저려, 차가워 이런 분들 있죠. 태음인들이 특히 몸이 좀 차요. 손발이.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르고 살거든요. 왜냐면은 태음인보다는 소음인이 훨씬 더 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태음인들이 이 기운이 발산이 안 되면 응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뇌혈관 질환의 중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태음인은 태양
태양체 음식인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태양인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된대요? 기운이 더 올라가가지고 예, 한 방에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태양체 음식은 누가 먹는다? 태음인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떤 동물이 좋을까요? 태음인에게? 사슴, 소, 사마귀 이런 거. 사마귀 먹나요? 저는 안 먹는데 사마귀도 약재로 쓴다고요. 앞으로 돌진하고 물러서리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우리 진주 갔을 때인가요? 진주를 갔는데 사마귀랑 고양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고양이는 걔를 데리고 노는 거였고 사마귀는 진짜 되게 열심히였어. 타이어 위에 사마귀가 올라가서 고양이랑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절대 고양이 앞에서도 그죠? 고양이가 한 발로 툭 치니까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는. 사마귀가 뱀도 잡아먹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진주 가서 전에 그 동영상도 촬영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태양체 자체가 돌진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요, 이 머리하고 이 가슴. 이 위쪽으로 전부 다 차지하고 있고요. 머리가 위로 향해 있고 진취적이 저돌적인 성향. 숨을 잘 내뿜은 폐에서 내뱉는 기능이 좋다. 이게 뭐라고요? 태양인의 특성인 거예요. 태양인의 특성. 그쵸? 이걸 가진 동물이 태양체 동물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맞다고요? 태음인한테 맞다고요. 그래서 이 소고기 있죠. 소고기. 지방이 적고 양기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불을 가면 금세 마르고 탄다고 하고요. 건조하고 열이 많은 성향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입이 말라. 입이 마른데 입이 마른 사람 원래는 그 열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위장, 소장, 대장에 열이 많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열로서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열이 아닌 중화를 많이 시키죠. 근데 소고기는 어쨌거나 열이 많은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음인들한테 되게 좋겠죠. 소음인, 태음인 다 좋은 음식이에요. 사슴, 소 전부 다. 녹용은 어떨까요? 녹용이 주된 기능이 기혈을 보충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기와 혈액을 보충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약을 쓸 때 각자 그 체질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도플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드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3개월에 1m 이상을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 딱 뻗친잖아요. 이 뻗치는 거, 위로 뻗치는 게 태양체 음식의 그런 주된 성격인데 이 뿔이 중력이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막 솟구치잖아요. 이 힘이 어마어마해서 약재로는 최고의 약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수분 부족, 혈액 부족. 그래서 어지럽고 아까 전 아침에 오신 손님도 앉았다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누웠다 내려오시는데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소금물하고 도플라를 통해서 이걸 개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된다? 여기에 혈액 자체를 왕성하게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꼭 드시면 좋겠죠. 몸의 기운이 움츠러들기 쉬운 태음인이다라고 돼 있는데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요 기운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운을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습이 많은 체형이 태음이지. 그러니까 살이 한 번 찌면 많이 찌고 목이 없어지죠. 우리 주변에 대부분 아예 네, 이렇게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그 체질 테스트도 할 건데요. 체질 테스트를 보면 지금 나의 체질이 원래 내 체질이냐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내 체질은 아기 때 체질이 내 체질이에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니 내 체질이 말랐던 분이 살찐 체질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목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살이 쪄서 목이 없어졌어. 그럼 태음체로 바뀐 거예요. 근데 본래 체질은 변화가 안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절대 본래 체질은 변하지 않고 지금 현재 현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체질이 내가 만약에 내 체질에 맞는 원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체질로 돌아가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본래 체질이 뭔지 지금 체질과 내 본래의 체질을 구분하시고 본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원래 날씬했던 사람은 날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상적인 체질과 본래 체질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으로 살이 찌게 됐는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체들은 호흡기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폐기관지가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 만성 기침을 동반한 폐질환이나 혈액의 후유증에 뭐가 좋아요? 녹용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녹용은 어느 태음체이신 분들 있죠? 태음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인과 질환을 보는 거에 아까 저기 폐질환이었고, 혈액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리량이 감소하거나, 이거 드시고 생리불순, 뭐 배 아프다, 내가 생리할 때 배가 너무 아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도플라를 먹고 생리 쪽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슴과 녹용의 영향으로, 그죠? 사슴태반과 녹용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다.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에 굉장히 좋은 거. 특히 출산 후에 드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이거는 체질과 상관없이 내가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굉장히 필요한 게 저희가 도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산을 많이 안 먹구나. 그렇죠. 이게 힘이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자, 폐경도 늦게 오나? 그 다음에 폐경도 늦게 오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건강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드시고 뭐 1년간 없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다니시는 그 언니 있어요. 그 언니. 그리고 3년간 없었는데 지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태음체들은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류는 상어, 꽁치, 갈치 여기까지만 들어도 성질이 더럽겠죠. 잡히면 죽는 애들. 선생님들 아시죠? 그래서 태양체니까 막 솟구친다고 했잖아요. 급하다고 했잖아요. 돌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잡히면 죽는 애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그 다음에 명태, 대구, 새치. 암컷, 수컷의 구분 없이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리를 져가지고 팍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새치 때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활동적인데 얘네들의 주요 특징이 이래요. 사납고 기세가 등등한. 그러니까 이 특징이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 위턱이 발달돼 있고 잡힐 경우에 금방 죽음. 이게 특징이에요. 요런 생선이다 싶으면은 뭐예요? 태양체 음식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맞는다? 태음인에게 잘 맞는다. 이해되시죠? 기운이 뭉치고 움츠러들기 쉽다. 이게 음의 기운을 가진 사람 특징이거든요. 그거를 발산시켜주는 거. 그게 태양체 음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필요한 경우에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데, 이 꼭 태양체 음식은요, 태양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운이 요새 좀 딸려. 그럼 뭐 먹으래? 상어, 꽁치, 갈치, 고래, 명태, 대구, 새치를 먹으면 된대요. 이해되시죠?